자, 그럼 우리 이제 코드를 돌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복습 삼아서 선생님이 임의로 4,7, 8,12, 12,5, 16,26과 같이 4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y는 ax, 먼저 y는 y절편이 없는 y는 ax로 예측하는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3이라고 해놓고 그 모습을 그려보면 네, 실제 데이터하고 이렇게 동떨어진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최소제곱법 배웠잖아요. 최소제곱법이 어떻게 했었던 거더라? 선생님이 아까 오타가 나는 바람에 최소제곱법 그 y절편 없는 경우에 뭐였더라? 네, 요건데 선생님이 분모 분자 잘못 반대로 썼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때 내적 계산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분모, 분자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지금 이 코드에서 들어가 있거든요. 볼게요. 네, 여기 내적 계산을 하는 명령어가 다시라 그랬죠? x하고 y의 내적 값이 분자로 x 자기 자신의 내적 값이 분모로 해서 제대로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가장 그럴듯한 추세선을 찾아보면 다음처럼 찾아지고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코드를 돌려보겠다. 여러분들 이 부분 잘 봐주세요. 우리 CNN 할 때도 했지만 마이 드라이브에다가 파일 올려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선생님은 그 카 인슈어런스 이 데이터 셋을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올려놓고 마이 드라이브를 올려놓고 그 이름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이름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데이터에 맞춰서. 또한 여기 CSV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데이터셋이 CSV 확장자이기 때문에 밑에 함수도 CSV를 썼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가 엑셀이면 .엑셀 파일 확장자가 .엑셀이면 이게 .엑셀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류가 나면 그 문제가 아닌가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데이터를 올린 다음에는 잘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여기 변수들이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인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잘 들어갔는지 상위 5개만 보겠다라는 이런 작업은 꼭 필요하죠. 네,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때 아까 선생님이 추세선 그릴 때 이 2가지 변수만 이용했잖아요. 맞습니다. 드라이버 익스페리언스랑 인슈런스 프리미엄 이 2가지만 이용했기 때문에 필요한 열만 좀 뽑아볼게요. 드라이버 익스페리언스랑 여러분들 요거 이름 틀리면 얘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에서 열 이름 불러놨잖아요.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이세요. 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소제곱법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엑셀 파일에서 얘기했던 이 추세선 10 이미 있잖아요. 얘랑 똑같은 것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와 대박. 여기 똑같죠? 마이너스 0.45를 그 기울기로 A 값으로 그 Y절편을 B를 500.39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어땠나? 똑같네요. 소수점 2자리까지 제시해주는 게 똑같아요. 아, 얘 최소제곱법으로 하는 거구나, 엑셀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손실이 아예 없지는 않죠. 그래서 그 손실값을 표현했어요. 12.3743 정도 나오네요. 자, 이 결과를 이번에는 경사하강법으로 한번 볼게요. 경사하강법은 A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조금씩 가는 과정인데요. 아까 설명한 대로 학습률, 선생님 정의할 거라고 했죠? 학습률 정의하고 몇 번의 스텝에 걸쳐서 갈 거냐를 이용해서 A에서 시작하겠지만 우리가 찾는 요 최종적인 A의 값과 B의 값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코드를 짜놨어요. 잘 가나 볼까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도 꽤 잘 가주네요. 선생님이 이거 설정을 잘한 것 같아.
사실은 영상 찍기 전에 시행착오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예쁜 게 나갔는데요. 음, 너무 만족스럽게 데이터가 뽑혔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굉장히 이거 오차가 없이 500점 상부나 500점 387이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혹시 안 된다면 이 데이터의 크기가 그 단위가 너무 커서 그럴 수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능 보고 이렇게 Z 점수 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그 표준 편차와 평균을 이용해서 Z 점수로 다시 스케일링을 한 걸 좀 제공했거든요. 요걸로 한번 더 돌려보세요. 그러면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시각화인데요. 경사각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다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넣은 코드예요.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한글 폰트가 없어가지고 한참 걸리는데, 네, 선생님 얘기했죠. 이게 A, B를 다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A, B에 대한 다변수 함수라고. 그래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A와 가장 적합한 B의 값은 이렇게 3차원 그래프 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A 입장에서든 B 입장에서든 즉 요거를 X축 방향으로 잘라보고 Y축 방향으로 잘라보면 선들이 나오는데 그 어떤 선에서든 상관없이 가장 밑에 있는 이 바닥으로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코드를 짜봤어요. 네. 이제 수행평가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의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제공한 이 코드에다가 여러분들의 찾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제공한 카 인슈어런스로 한 경우에는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다라는 걸 선생님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로 작업을 하시고요. 지금 선생님한테 그럼 제출해야 될 게 뭐냐? 코드 링크 선생님이 확인을 하려면 편집자 권한이 필요해요. 편집자 권한을 해서 공유를 설정을 하셔서 선생님한테 링크를 주시는데요. 이때 사용한 데이터를 주셔야 되겠죠. 물론 엑셀 파일일 것이고요. 엑셀 파일의 조건. 네. 선생님 아까 추세선 그렸단 말이야. 이거 추세선 그릴 때 두 개의 삼각관계를 보고 싶잖아요. 그럼 이 열 잡고요. 키보드 키에 컨트롤 버튼 누르고 이렇게 잡으면 이 두 가지 열을 모두 잡을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열에 대한 산점도와 추세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려놓고 비교하면서 코딩을 하니까 더 의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선과 산점도 그리고 상관계수 이게 들어간 엑셀 파일로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산점도 그림 포함. 네. 여기까지 하시면요. 선생님은 이번에 이 수행평가로 약간 편차를 두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하시면 위에 물론 오류 없이 하셨을 때 얘기해요. 하시면 요 위에 20점과 플러스 이 다중회계 항목에서 7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류 없이 했을 경우에는 27점인데요. 선생님 저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 인공지능에 정말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이 10점을 마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이 이 수행평가 이름은 다중회계분석 수행평가지만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다중회계가 아니라 단일 회계분석이거든요. 카 인슈어런스 이 데이터셋에는 사실 변수가 여러 가지 있었으나 그 중에 드라이버 익스페리언스만을 가지고 인슈어런스 프리미엄을 예측했잖아요. 변수를 하나만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10점 만점을 더 받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해서 30점을 다 가져가겠다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한 그 데이터셋에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선택할 때부터 이 변수가 여러 가지인 걸로 해야 되겠죠?
뜻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 변수들까지 포함해서 말 그대로 다중 회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게 훨씬 예측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코드, 이 코드를 선생님이 또 따로 제공할 거라서 여러분들은 30점 만점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 코드를 하나 더 선생님한테 링크를 주셔야 돼요. 이때 데이터는 또 안 주셔도 됩니다. 이때 썼던 거를 쓸 거기 때문에 코드가 몇 개니 그러니까 코드 2개에 대한 링크를 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준 코드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할게요. 선생님은 이 전복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중회계 분석을 진행한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건데요. 전복 딱 그 속살,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속살 무게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전복 그 껍질까지 포함된 상태에서의 길이와 직경, 두께, 무게, 내장 무게, 껍데기 무게 이런 것들 데이터를 여러 개죠. 이 여러 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살 무게를 예측하는 그런 코드예요. 근데 이 하는 방식이 신경망이거든요. 인공신경망 작업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그리고 다중회계 분석이니까 이 변수가 여러 개여서 그 변수에 해당하는 개수들, 즉 가중치들이 여러 개여야 될 거고요. B값은 그 Y 절편 부분 마지막에 더하는 것은 하나일지라도 나머지 변수들마다 곱해야 될 그 가중치는 여러 가지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코드를 통해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코드를 잠깐 보여줄게요. 네, 이번에는 그 파일을 여기다 올려서 닫아볼게. 내 드라이브에서 불러오는 대신에 파일을 여기다가 바로 올려가지고 진행하는 작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하면 그냥 여기에 그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여요. 아, 이거는 지워야겠다. 대신에 이름은 똑같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파일명하고 똑같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아, 이게 음. 네, 이렇게 올려놓고 네. 일단 학습을 시키려면 데이터를 잘 나눠 주셔야 되는데요. 세세이드. 아, 선생님 모르고 좀 지워버려가지고 잠깐만요. 네.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나중에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로 잘 나눠 놓고요. 사이킬런이라는 그 라이브러리에 리니어 리그레션 지금 우리 계속 하고 있는 선형회귀 경사학법을 이용해서 그 각 개수를 찾아나가는 이 선형회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두고 정확도 찾고 가중치 확인하고 인쇄하고
테스트를 이렇게 마지막에 해보면 네, 예측은 0.31로 했는데 실제 무게는 0.278이더라. 이런 식으로 각 테스트 데이터 아까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데이터를 여러분들 갖고 있는 데이터의 30%를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채점을 하는 거죠. 시험을 보고. 자, 이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요 사이킨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이킷런 같은 경우에는 y는 a1, x1, a2, x2 이렇게 해놓고 요 a하고 b의 값을 찾는 과정을 경사하근법으로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은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한 번에 답으로 가는 방법이라면 요 이번에 해볼 거는 딥러닝이에요. 딥러닝은 신경망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네, 신경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입력하는 이 값으로부터 네, 액티베이션 함수를 뭘로 쓸 것이며 마지막에 예측은 이게 뭐예요? 예측값은 결국에는 실제 순살 아니 예측값은 전복의 순살 무게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예측값이 하나만 나오게끔 설정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하다가 조금 위에서 만져가지고 조금 바뀌었는데요. TF를 내가 지웠구나.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코드를 제시할 땐 요거 좀 고쳐서 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안 됐구나. 예. 그래서 이 딥러닝을 통해서 손실값이 0.03까지 떨어지게끔 그렇게 오차가 0.03 이내로 들어오게끔 거기까지 지금 학습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해봤어요. 선형회귀는 가장 단순한 신경망, 그러니까 식 하나를 미리 설정해 놓고선 각 개수만 찾겠다라는 거고요. 이 인공신경망은 이 노드 갈 때마다 이제 가중치가 있잖아. 이 가중치의 개수 자체가 다르겠죠. 네, 요 가중치의 개수 자체가 다를 건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덧붙여 보자면, 네, 요게 뭐였냐. 앞에서 전복 속살 무게를 그 예측할 때 들어갔던 변수 개수를 나타내거든요. 디멘전. 네, 이런 거를 이용해서 몇 개짜리 노드로 뉴런 몇 개짜리로 가고 싶냐? 7개의 입력을 받아서 28개의 뉴런으로 가겠다. 근데 뉴런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치는 함수를 렐루로 적용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은닉층은 네, 28개를 받아서 9개로 압축하겠다. 이전에 뉴런이 28개니까 28개로부터의 값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28개의 입력을 이용해서 9개로 출력하는 그런 함수로 가겠다. 근데 굳이 요 인풋에 대해서 이 명령어가 있었던 거를 쓰지 않은 이유는 자동으로 첫 번째 값만 잘 설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28개에서
9개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가 사실 28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알아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보고자 하는 거는 예측값, 즉 전복의 순살 무게이기 때문에 그 개수는 하나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지금 리그리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겠다라는 거는 바로 요 마지막 과정만 좀 시켜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인공신경망이 맞춰 나가는 그 가중치 개수랑 가중치 개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 원리는 그 경사하강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함수의 값이 나오게끔 출력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MAE라는 게 뭐였냐면 평균적으로 채점을 하잖아요. 얘가 예측값이 있고 실제값이 있잖아요. 이 오차가 평균적으로 몇 그램 정도 차이 나는지를 나타내게 한 거거든요. 요거까지 같이 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그렇게 짰어요. 네. 근데 이게 학습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도 문제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둡시다. 학습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도 문제다. 왜냐면 학습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이 딱 맞는 그런 가중치를 찾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어떨 것 같아? 이걸 다 지나게 되면은 예측 못했던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전혀 못 맞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과적 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감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제공하는 전복의 순살 무게. 오류 나지 않은 최종 코드로 제공을 할게요. 네. 요것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제출하면 다중회계 분석까지 내가 성공했다, 잘 따라왔다 라고 하면은 여기 30점 만점을 다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안내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